오, 보이시나요? 진짜 일본처럼 만들어놨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킷 빈땅이라는 지역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명동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킷 빈땅의 명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 중 하나인 파빌리온 몰이라는 곳을 가볼 겁니다. 그래서 파빌리온 몰이 어떤 곳인지, 일단 이름만 들어 쇼핑몰 같죠? 일단 밥도 좀 먹어야 돼요. 일단 파빌리온 몰 좀 돌아보면서 백화점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킷 빈땅 오시게 되면 여길 꼭 오시게 되는데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오늘의 목적지 중에 하나, 파빌리온 몰입니다. 굉장히 높죠? 하지만 저기 높은 꼭대기까지 이제 쇼핑몰일 것 같지는 않고, 부킷 빈땅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이라고 보셔도 될 만한 파빌리온 몰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환전.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환전부터 해야겠죠. 환전하고, 그리고 밥 먹고 점심 먹어야 됩니다.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캐리어가 파손됐다는 거 영상 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카드에 띄워드릴 텐데 동방항공을 타고 가다가 캐리어가 파손된 바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캐리어를 수리할 수 있는 뭐 접착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파빌리온 몰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걸어오면서 이 높은 건물이 파빌리온 몰일 줄 알았는데 여기에 파빌리온 스위트네요. 호텔인 것 같죠? 그 옆 건물이 이제 파빌리온 몰입니다. 우와, 규모가 옆으로 어마어마하네요. 마치 대형 아울렛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면은 명동 어딘가에 있는 백화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 말레이시아 첨온 티를 팍팍 냈네요. 저는 호텔을 보고 쇼핑몰이라고 말했으니 말 다 했죠. 야, 들어가 볼까요? 그 옆에도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와, 어때요? 대단하죠? 네, 일단 메인 엔트랜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1층일까요? 여기는 명품관이 정말 많아요. 루이비통, 까르띠에, 발렌시아가, 디올, 이렇게 명품관들이 많이 있고, 짜잔, 오늘 아르마니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아예 여기는 이렇게 거대한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쫙, 뭔가 되게 화려하죠?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영상으로 잘 안 담길 텐데 쇼핑몰로 딱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압도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입구로 들어왔던 2층은 여기 보니까 레벨 3라고 써 있어요. 3층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3. 저는 뭐랄까, 여러 나라에서도 층을 레벨로 표현하는 걸 봤지만 말레이시아가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다른 데 비해서. 공항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충구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에스컬레이터는 2층까지 밖에 되어 있잖아요. 레벨 2까지 밖에. 그러면 레벨 1은 어떻게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식당가나 이런 것들이 레벨 1이나 아니면 꼭대기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일단 쇼핑몰 최상층으로 보여지는 6층까지 올라왔습니다. 6층은 이제 식당가인데 일반 식당가는 아닌 것 같고 고급 식당가, 비싼 집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 같아요. 여기서 밥 먹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혼자기도 하고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직 환전도 못했단 말이죠. 가게 중에는 다온이라는 가게도 있어요. 한국식을 파는 곳 같은데 지금 오픈을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 불이 꺼져 있지? 여튼 다온 이런 가게도 있고, 이런 고급 식당가는 지금의 저랑은 잘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도 해결을 하죠. 식당가 통로 스타벅스 쪽으로 나오면은 극장이 보입니다. 여기에도 큰 극장이 있어요. 참고로 5층에서 매표를 하고 이제 6층에서 그 영화를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포스터들을 보니까 한국에서 했던 영화들 많이 하네요. 그 베놈 3라든지 아니면 조커 2 같은 영화들을 개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또 프랜차이즈가 보이네요. 파리바게트 이런 것도 보이고.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에도 식당가가 이렇게 있죠. 여기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죠.
저 아직 환전도 안 했는데 배가 고프긴 고픈가 봐요. 식당 가부터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은. 아, 여기도 꽤나 다양한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밥을 먼저 먹을 것인가, 환전을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로다 할까요? 네, 돌다가 환전소를 찾았습니다. 여기 레벨 1 식당가 있는 데 있더라고요. 환전소에서 한화도 환전을 해주는데 수수료를 그렇게 나쁘게 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단 30만원을 바꿀 거고요. 오, 봐요, 인기 많죠.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뭐 인도계나 중국계 같은데 여기서 환전을 하고 일단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고, 환전 후에는 제가 인천공항에서 환전했던 금액 그리고 네이버 그 환율 기준 해가지고 한번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막 환전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환전을 했을 때 느낌은 여타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명 동남아의 관광지에서 했던 그 밑장빼기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만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환전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전성이 잘 지켜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수증까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환전에 대한 부분은 백화점에서 하면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많은 여행객분들이 여기 파빌리온 몰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생각보다 잘 쳐주는 편이에요. 제가 보니까 좀 특이했던 게, 보통 이제 우리 동남아 갈 때는 한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를 이제 현지화로 바꾸는 게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좀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 달러를 이제 환전하는 거랑 한화를 환전하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저 5만원짜리 가져갔거든요. 5만원짜리 가져가서 환전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환전했을 때의 금액과 그리고 네이버에 띄워지는 오늘 날짜 기준의 환전 금액,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환전했던 금액 30만원 했는데 10만원만 단위를 해가지고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한번 띄워봐 드릴 테니까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바꿀 때는 아무리 환율 우대가 좋다고 하더라도 환전 수수료라는 게 조금은 붙을 것이고, 그 과정 자체도 좀 귀찮잖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환전을 이제 미국 달러로 한 다음에 현지화 달러라는 거는 번거로움 같은 것도 있고 많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5만원짜리만 잘 들고 오면 환전이 되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특히 까여지는 수수료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화를 환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5만원짜리를 환전한다고 해서 환율적인 우대를 못 받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주의사항은 몇 가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 돈을 받아서 환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화폐 상태를 좀 보는 편이긴 했습니다. 제가 5만원짜리를 그래도 나름 깔끔한 걸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5만원짜리가 됐든 100달러짜리가 됐든 만약에 화폐에 손상이 있다고 하면은 환전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은 적은 금액으로 환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5만원짜리나 100달러짜리가 아닌 그거보다 적은 단위,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50불짜리, 10불짜리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환전율이 다르거나 환전을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만약에 한화를 가지고 와서 현지에서 환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 돈 중에서 가장 큰 단위를 가지고 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100달러면 100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돈 중에 가장 큰 게 5만원이잖아요 5만원짜리면 5만원짜리 이렇게 가져가셔서 환전을 하셔야지, 만원짜리 찌끄레기 가져가가지고 환전한다고 하면은 좀 환율을 낮게 쳐주거나 아니면 환전을 안 해주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배가 많이 고픕니다. 환전 좀 했다고 이렇게 배가 고픈가? 여기 바로 식당 가니까 요 근처에서 밥 먹을 때 찾아보죠. 말레이시아에서의 첫 식사는 여기 마담 콴이라는 곳에서 해볼까 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식을 프랜차이즈로 하는 가게라고 하고 굉장히 유명한 가게인데,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말레이시아 음식에 대해서 처음 먹어보거나 아니면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여길 가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부터 와볼까 합니다. 파빌리온 몰 레벨 1에 있는 가게예요.
여기 마담 칸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가게인데 그 말레이시안 음식들을 좀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레이시아 음식 프랜차이즈. 근데 금액은 좀 비싼 편이에요. 로컬 식당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이기도 하고 백화점 입점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센 편입니다. 저는 오늘 요 나시르막이란 걸 한번 먹어볼까 해요. 이걸로 한번 주문을 해보고요. 이쪽에 보면은 요런 거 있죠. 요걸로 주문하는 것 같아요. 이제 QR코드인데 요걸로 이제 컨택트레스 오더링이라고 해가지고 QR 들어가서 주문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요거 하나 먹어보도록 하죠. 나시르막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콜라 먹으면 살찌니까 양심상 제로 콜라를 시켰고요. 주문한 나시르막이 나왔습니다. 나시르막은 옵션으로 그 고기를 치킨 커리로 할지 아니면 비프 렌당으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저는 비프 렌당으로 결정을 했어요. 비프 렌당은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먹어봤던 메뉴긴 한데 이쪽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쪽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커리 가루도 있고 반찬들도 있고 이렇게 가정식 느낌으로, 말레이시아 가정식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시르막 한번 먹어보고 싶었기도 하고 일단은 시작은 말레이시아 음식으로 먹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결정을 해봤어요. 나시르막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흰 쌀밥에 그 카레가루 올린 거부터 먹어볼게요. 여기 렌당이란 메뉴인데 예전에 뭐 CNN인가 어디서 그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순위에 놀랐던 그런 메뉴예요. 이거 렌당 한번 먹어볼게요. 가운데 흰밥 있잖아요. 흰밥에 간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반찬들이 좀 짭짤하고 향신료를 써가지고 간이 굉장히 간간합니다. 그래서 밥이랑 먹기 정말 맛있는 그런 메뉴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여기가 프랜차이즈이기도 하고 양이 많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첫 끼 식사 사람들이 왜 다들 마담칸 와서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번에는 요 멸치 볶음건가? 아마 나시르막 요 메뉴는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더 먹어보긴 할 거예요. 어차피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끼 정도 더 먹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로컬 식당을 한번 가봐서 요거랑 비교해서 먹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먹자마자 그릇 치워가는 건 동남아 어느 나라 가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음식이 간이 정말 절묘하게 잘 맞고 약간 매콤합니다. 요거 인도네시아에서 먹었던 그런 가정식 음식들이랑 맛이 비슷한 것도 있고요. 렌당은 이제 고기를 잘게 찢어가지고 그 간을 입혀놔서 간도 잘 배어있고 되게 부드러웠어요. 먹기 정말 좋았고요. 오이 무침 같은 게 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것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마담칸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았어요. 여기 가운데 QR코드 주는데 리뷰 써달라고 하는데 리뷰는 좀 좋게 써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로컬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인 점은 알고는 계시면 좋겠죠. 요게 지금 다 해서 한 한국 돈 10,000꼴 되거든요. 10,000원 조금 넘거나 10,000꼴 되는데 로컬 시장에서 먹으면 한 절반 값에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고 동남아 음식점들에 비해서 좀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밥 먹었다가 치면은 요즘 서울에서는 10,000원으로 한 끼 먹기 쉽지 않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어쨌든 물가 대비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다 정도만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서 드셨을 때 실패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식사도 했겠다. 다음 목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캐리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식당가에 보니까 저쪽에 삼성 매장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삼성 매장은 이제 동남아 어느 큰 백화점을 가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신기하진 않은데 이쪽에 샤오미 매장이 있더라고요. 샤오미 매장을 중국에서 보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샤오미 매장도 있다. 일단 이제 캐리어를 구매하거나 혹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일단 6층을 한번 가볼까 해요. 6층에 다이소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이소에 가면은 본드 같은 게 팔지 모르니까 거기부터 한번 들러보고 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6층에는 고급 식당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향 6층으로 오면 이렇게 토쿄 스트리트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제 일본의 도쿄 길거리를 뜻하는 거겠죠. 오, 보이시나요? 진짜 일본처럼 만들어놨네.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래요.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뭐 서울 스트리트 이런 건 본 적이 없으니까 많이 아쉽죠. 얼마나 이제 오리엔탈리즘 문화를 일본 쪽에서 꽉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선 이제 일본 로컬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차샵 같은 취미 용품도 판매를 하는 것 같고, 와, 조명도 그렇고 느낌 있죠. 저는 여기서 이제 다이소를 가볼 겁니다. 다이소에 접착제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일본 식당 스키야라는 곳은 대기까지 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가 다이소 재팬 써있죠. 실제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소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내부가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부 촬영은 안 하고 일단은 접착제가 있는지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이소 잘 갔다 왔고요. 다이소 내부에서 봤던 느낌이라면은 일단 뭐랄까 한국에 있는 다이소랑은 좀 틀리고 일본에 있는 다이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판매되는 물품도 이제 한국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나라 거를 수입해가지고 다이소 이름 붙여서 파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진짜 일제만 딱딱딱딱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 있는 다이소랑 비슷하구나라는 느꼈고, 접착제가 팔긴 팔았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플라스틱용 강력 접착제를 달라고 했더니 요걸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일단 뭐 용량이 얼마 되진 않지만 바퀴 하나 정도 붙이겠지 싶은데 요걸로 쓸 수 있으면 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캐리어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좀 더 둘러보긴 하겠지만 저기도 이제 보면은 캐리어 파는 곳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한번 둘러보는 방향에서만 확인을 해보고 캐리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도 또 알아놨으니까 나중에 거길 가보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붙이고 써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 한쪽 끝에는 이렇게 마트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보통 쇼핑몰은 다 있죠. 대형마트 들어가서 간단한 물가 정도만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열고 밤 10시까지 하네. 만약에 마트에서 뭔가를 구매하실 거면은 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부키핀 땅에만 해도 이런 대형마트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비교하시면서 구경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뭐가 팔까 궁금하네요. 지금 가볍게 마트를 둘러봤는데 마트에서는 물가가 되게 싸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뭐 당근이라든지 아니면 야채류, 과일류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봤는데 한국보다 약간 싼 느낌이에요. 다른 뭐 태국이나 베트남의 청과나 야채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음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 아까 보셨다시피 콜라 이런 거나 한 캔 이런데 1,000원도 안 해요. 1,000원이 뭐야, 700원, 6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음료 값은 저렴하다. 심지어 물은 500ml 한 병에 300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제가 또 음료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건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말레이시아 물가가 저는 이제 특히 생필품 물가랑 생활 물가는 좀 저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미묘한 느낌을 좀 받았던 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레벨 1 온 김에 식당가를 한번 쭉 다시 둘러봤는데 제가 먹힌리스트 같은 걸 적어왔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에 와서 이런 건 꼭 먹어야지 하는 걸 좀 몇 개 메모를 해왔는데
그 메뉴들 중에 80%는 여기 파빌리온 몰에서 다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몇몇 음식들을 제외하면 다 팔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어느 가게에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좀 입맛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냥 백화점으로 오시어도 낫겠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물론 다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메뉴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먹어야 할 음식들 중에 절반 이상은 여기서 많이 파는 것 같으니까 이런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저도 지금 잠깐 주스, 그린 애플 주스를 하나 사왔는데 요거 마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파빌리온 몰을 밤에 오면은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낮 풍경과는 사뭇 다르죠.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다 퇴근하고 쇼핑하러 온 건지 아니면 뭔가 모임이 있는 건지, 오늘은 특히나 뭐 연예인 피켓 같은 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누가 오나 봐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레이시아는 낮보다는 밤이 훨씬 화려한 그런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파빌리온 몰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제가 3가지 미션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영상을 보셨던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파빌리온 몰이 어떤 모습을 가진 곳인지 대충은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남아라든지 다른 여행지를 갔을 때 쇼핑몰을 오게 되면은 그 나라의 원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편견을 많이 깬다, 이런 표현들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말레이시아는 완전 처음 왔기 때문에 딱히 뭔가 편견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고, 여긴 동남아에서 2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좀 많이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쇼핑몰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되게 쇼킹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는 곳이었고, 환전하기 편했고, 음식 먹을 때 많고, 쇼핑하기 좋고, 나쁘지 않은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부킷빈탕 시내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한 번쯤 오셔가지고 들리셔서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어차피 쿠알라룸푸르 오시는 분들은 여기는 꼭 한 번씩 들리실 테니까 구경하시면서 이제 좀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